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긴급 속보입니다. 채널A가 방금 전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과 출석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단독 보도했습니다. 드디어 뇌물수수 피의자 문재인을 검찰이 소환 통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금 채널A는 출석을 조율 중이라고 했지만 사실상 소환을 통보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지금 문다혜 씨,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장녀 문다혜 씨는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 이 문재인의 전 사위 서모 씨의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 참고인 출석을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다혜 씨는 이 불법 숙박업 또 음주운전 등을 통해서 검찰에 송치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에는 그 본질 가장 중요한 수사인 전주지검의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수수 수사의 피의자로 소환을 통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은 안팎으로 지금 시달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 그리고 민주당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수사에 대해서 전 정권 이 대책위를 만들어 가지고 검찰을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징역형 선고 이후 개인적인 입장문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친문 성향의 민주당 의원들은 여기에 대해서 검찰을 공격하는 그런 입장을 내게 됐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 본인은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친명의 분노가 문재인으로 향했다, 이재명 선고 입장문 내라, 이런 뉴데일리의 기사도 나왔습니다. 뉴데일리는 이 친명 진영 정치인들의 코멘트를 통해서 왜 문재인 전 대통령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도와줬는데 정작 이재명이 위기에 빠지니까 입장 표명이 없느냐, 해도 너무한다, 이 친문계에 입장 내줄 것을 문의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이유가 혹시 자신의 코가 석자다, 내 코가 석자다, 그러니까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이 뇌물수수 사건 피의자 출석 요구 때문에 눈치를 보는 게 아닌가, 이런 의혹이 생길 법합니다. 아무튼 문재인 전 대통령을 출석시킨다. 자, 이제 상당히 큰 사건이 터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만큼이나 전직 대통령, 민주당 소속 전직 대통령 문재인 피의자의 검찰 소환이 된다면 이거 엄청난 바람이 불 겁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융단 폭격합니다. 자, 방금 전 채널A가 단독 보도를 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사건 수사에 대한 건데 지금 앞으로 상보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에 따르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사위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이 전주지검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소환 조율에 나섰습니다. 채널A 취재 결과 전주지검은 문재인 전 대통령 측에 출석을 요청하고 일정 등의 조율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 전사위 서모 씨가 타이 이스타젯에 채용돼 받은 2억여 원의 급여 등을 뇌물로 의심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한 상태입니다. 검찰의 문재인 소환 조율과 관련한 자세한 소식 앞으로 터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금 이 건은 전직 대통령의 뇌물 사건 수사입니다. 이 액수나 이런 걸 보면 만약 유죄로 판단될 경우 구속될 가능성도 커 보입니다. 액수로 봐서는 상당히 중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자, 감히 전직 대통령에게 이런 짓을 하냐 하고 민주당 쪽은 반발할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시킨 문재인 정권의 검찰을 생각하면, 그리고 특검을 생각하면 문재인 전 대통령의 구속도 불가능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 민주당 이재명의 문재인의 분위기가 살벌합니다. 자, 이 건과 관련해서 지금 친명진영은 문재인으로 분노, 화풀이를 하고 있다는 그런 기사도 나왔습니다.
자, 뉴델리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 결과 징역형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침묵하면서 민주당 친명계가 입장을 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 사법부를 향하던 친명계의 분노가 비명계, 친문진영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향할 기세라고 뉴델리는 분석했습니다. 친명으로 불리는 민주당의 한 초선의원은 뉴델리와의 종화에서 이재명 대표의 선고가 있고 사흘이 지났는데 이에 대해 문 전 대통령이 아무런 메시지도 안 내는 것은 야당의 어른이 보여줄 모습이 아니다. 야권 단합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여러 창구를 통해 문 전 대통령에게 입장을 내줄 수 있는지 타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최민희 의원 친명계 일부 정치인은 지금 비명계가 움직이면 죽일 것이다 이렇게 협박, 살인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이재명이 유고 상태가 되면 비명계에서 누가 또 대표 당 대통령 후보로 튀어오를 것을 걱정해서 견제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지금 민주당은 친명계가 이 콘에 몰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화풀이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민주당은 이재명의 이 선거법 1심 선고가 굉장히 아픕니다. 이재명 개인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 대통령 선거 보전금 434억 원을 민주당이 토해내야 할 운명에 처했답니다. 이게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면 민주당은 434억 원을 토해내야 합니다. 적지 않은 돈입니다. 민주당 당사가 340억이라니까 이걸 팔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자, 지금 여전히 문재인 전 대통령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 이유가 혹시 문재인 전 대통령 본인의 검찰 수사와 관련된 것은 아닌가? 괜히 여기서 또 검찰 공격했다가 밉보일까봐 그러는 것은 설마 아니겠죠. 아무튼 민주당의 정치권의 거물 2명, 문재인 전 대통령, 이재명 대표 두 사람 다 공교롭게도 비슷한 시기에 대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분명한 것은 친명계가 친문계를 공격하는 일은 앞으로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반면 친문계도 이제 이재명이 25일날 구속을 해도 된다면 대대적인 반격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감사원이 생긴 이래로 처음입니다. 지금 전국의 감사원 국장, 과장 등 간부급 인사 100여 명이 오늘 모였습니다. 민주당이 최재해 감사원장을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을 추진하자 이에 대응해서 긴급 대책회의를 연 겁니다. 2시간 30분여 동안 이 회의는 열렸습니다. 감사원 간부들은 한 명씩 돌아가며 입장을 냈고 오늘 상당히 격앙된 분위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감사원이 하고 있는 일을 흔들리지 말고 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자, 지금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감사원장, 문재인 정권 때 임명된 최재해 원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의 적폐가 얼마나 많았으면 지금 통계 조작, 서해 사건, 아무튼 굉장히 많은 문재인 정권 때의 적폐를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태양광이든 아무튼 정말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겉으로 민주당은 이 대통령 관사 문제라든지 또 국회 위증 문제를 예를 들고 있지만 이게 감사원장의 탄핵 사유가 될지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지금 법조계에서는 이런 것 가지고 탄핵한다면 일을 할 수가 없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감사원 간부 100여 명이 긴급회의를 열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합니다. 지금 검찰 쪽에도 이 차장검사, 부장검사에 이어서 부장검사, 평검사들까지 지금 격앙된 분위기가 중앙지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에는 감사원입니다. 민주당은 지금 윤석열 정부의 국가의 기강을 잡고 범죄자를 잡는 이런 사정기관을 위주로 거의 무장해제를 시키려는 건지
오늘 감사원 간부들이 폭발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하고 있는 감사들 문재인 정부 때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복을 하자는 건지.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을 융단 폭격합니다. 자, 감사원이 민주당 주도의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추진에 대응하기 위해 과장 이상의 간부들을 긴급 소집했습니다. 2시간 30분간 긴급 대책회의가 열렸습니다. 감사원 간부 100여 명은 한 사람씩 돌아가며 의견을 개진했고, 야당의 감사원장 탄핵 추진은 감사원의 업무 마비를 목적으로 한 것이다. 독립성을 수호하기 위한 방안을 찾고 이를 국민들에게 더 잘 알릴 수 있는 방안을 찾자는 총의를 모았다고 감사원이 밝혔습니다. 자, 감사원 간부들이 정치적 이슈로 이렇게 긴급하게 간부 비상회의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만큼 민주당이 지금 하고 있는 짓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감사원 관계자는 TV조선에 간부회의의 모든 참석자들이 탄핵 추진에 대해 헌법이 부여한 기능 수행을 방해하는 것이고 감사원의 업무 마비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 중단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습니다. 실제 지금 감사원의 감사위원들 중에는 문재인 정권 때 임명된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만약 최재해 감사원장조차도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된 사람입니다만, 최재해 감사원장이 직무가 정지된다면 3대3 지금 이 의사결정이 되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의문을 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이 관계자는 엄중한 시국이지만 우리는 여전히 흔들리지 말고 냉철하고 차분하게 우리 할 일을 제대로 해나가야 한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참석자들이 감사원의 독립성을 지켜나가겠다는 의지와 목소리를 국민들께 제대로 알리고 이를 국민 눈높이에 맞게 여러 의혹에 당당하고 소상히 설명하는 등 변화하고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해나가야 한다고 총의를 모았다고 말했습니다. 자, 지금 최재해 감사원장도 오늘 기자들에게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통령실의 긴급 입장문도 방금 전 정혜전 대변인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정혜전 대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당의 감사원장 탄핵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헌법 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다. 감사원의 헌법적 기능을 마비시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간다. 국민 세금 낭비, 부정부패 예방 기능은 물론 국가통계 조작 사건, 탈원전 정책에 따른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이 사드 정보 유출 사건 등 국기문란 사건을 조사해 국가 질서를 세우는 감사원의 업무가 마비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정 대변인은 이어 2021년 9월 당시 문재인 정부가 최재해 감사원장을 지명하며 소개한 문구인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합리적 리더십과 뛰어난 조직관리 능력을 두루 갖췄다를 그대로 읊었습니다. 그때와 지금 감사원은 무엇이 달라졌느냐? 직무 독립성이 있는 감사원에 대해 야당의 입맛대로 감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감사원장을 탄핵하겠다는 것은 정치적 탄핵이라고 말했습니다. 정혜전 대변인이 속 시원하게 전곡을 찌른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감사원 과장급 이상 간부들이 이렇게 들고 일어났다는 것은 간단해 보이지 않습니다. 이들이 앞으로 문재인, 이재명 어떻게 할 것인지 비추가 주목됩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지금 야권이 지각변동을 일으킬 것 같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위증교사 1심 재판에선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이미 선거법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이게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이 날아가고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당대표도 바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재명에게 유고 상태가 되면
그 반사이익을 얻을 것으로 점쳐졌던 조국 대표입니다. 자,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 이미 징역 2년형이 2심에서 선고돼서 대법원 확정 판결만 놔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선고일이 정해졌습니다. 이제 이재명의 운명, 조국의 운명은 백석간두에 올라 있습니다. 자, 조국 대표, 조국 의원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방금 전 김어준의 유튜브 채널에 조국 대표가 출연했습니다. 그런데 의외의 발언을 했습니다. 제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그걸 다 치른 뒤의 삶을 또 생각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말인즉슨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그대로 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그걸 다 치른 뒤, 그러니까 징역, 구치소에서 살고 그 다음에 피선거권 박탈이 풀리면 그 다음에 자기의 정치 인생을 설계하겠다. 이렇게 해석됩니다.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될 거라는 것을 이제 예상하고 포기한 것 같은 그런 발언입니다. 다만 그걸 다 치른 뒤의 삶이라는 것은 5년 뒤가 될지 10년 뒤가 될지는 모르지만 정치적 문제가 해결될 때, 그러니까 뭐 사면 복권되고 난 뒤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조국도 이제 이번 대법원 판결은 포기한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이번 조국의 이 대법원 판결은 대법원 3부가 많습니다. 주심 판사가 엄상필 대법관입니다. 엄상필 대법관은 조국 대표의 아내 이 정경심 씨에 대해서 2심에서 징역형을 때린 사람입니다. 자, 지금 이재명이 이제 조국의 퇴장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조국 대표가 퇴장하면 조국 혁신당은 완전히 분위기가 바뀝니다. 스피커가 별로 없습니다. 게다가 이재명의 거취와 관련해서 조국 혁신당의 운명도 바뀔 겁니다. 지금 정가에서는 숨죽이고 있지만 친문 세력, 비명계가 움직일 거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이 내년 초 선거법 2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오면 이건 거의 대법원에서 확정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내년 상반기, 늦어도 내년 중에는 이재명이 선거법으로 정치 운명이 끝납니다. 그러면 두 가지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비명계가 친명을 쳐내고 민주당에서 주도권을 잡는다. 그러나 이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뭐 김민석이든 정청래든 아무튼 민주당의 친명계가 마지막까지 이재명의 권력을 승계받으려고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친문과의 혈투가 벌어지고 친문 일부는 나와서 조국 혁신당에 합류해서 또 다른 야권을 형성할 수도 있다. 이런 전망까지 나옵니다. 반면 조국 혁신당이 민주당에 흡수 통합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야권은 지각 변동을 겪을 겁니다.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 중 상당수가 국회의원 배지가 날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국의 김어준 유튜브 채널 발언, 지금 여의도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를 융단 폭격합니다. 자,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라이브에 출연한 조국 대표가 방금 전 하급심 판결의 사실 판단과 법리 적용에 승부할 수 없어서 상고한 것인데 사법체계에서 이를 해결할 분은 대법관밖에 없다. 하급심과 달리 대법원과 대법관이라면 대한민국 형사법의 기본 원칙인 엄격한 증명의 원칙,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 해석의 금지 원칙을 지킬 것이라고 믿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실형이 확정될 경우에는 제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그걸 다 치른 뒤의 삶을 또 생각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을 그대로 해석하면 조국은 대법관들이 자기의 누명을 벗겨서 무죄로 해줄 거라고 믿는다고 하지만 유죄가 확정될 경우는 운명으로 받아들이겠다. 아마 조국은 대법원에서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을 겁니다. 조국도 서울대 로스쿨 교수입니다. 자, 그러면서 실형 확정 시 조국 혁신당은 어떻게 되느냐는 김어준의 물음에 대해서 당직자와 의원, 당원 모두 이런 가능성을 예상하고 창당했다. 당 자체의 흔들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제도적으로 준비가 돼 있다. 유죄 판결 시 허탈감, 실망감, 충격 등은 있겠지만 조직적 흔들림은 없을 것이다. 지난주에도 그러한 작업을 해왔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이
이재명의 이 사법 리스크와 함께 이제 조국의 사법 리스크는 현실화되는 겁니다. 조국은 이미 유죄될 경우의 플랜 B를 세워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난 22일 대법원 3부 엄상필 주심 대법관은 조국 대표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12월 10일로 정했습니다. 이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조국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와 딸 조민씨의 장학금 부정수수 혐의 등으로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제야 대법원 판결이 나오는 겁니다. 아울러 청와대 민정수석 취임 당시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 및 개인 재무상담사에게 자택 PC의 하드디스크 등을 숨길 것을 지시한 혐의도 있습니다. 지난해 2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국, 올해 2월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자, 조국 대표가 의원직을 상실하고 수감되면 조국혁신당은 김선민 수석 최고위원이 권한대행을 맡아 이끌게 됩니다. 그렇게 주목받았던 정치는 아닙니다. 지난 7월 이 조국혁신당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헌 당규를 개정하면서 당대표 고리시 수석 최고위원을 권한대행으로 지정한다고 정했습니다. 자, 아무튼 조국 대표의 대법원 확정 판결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조국도 이미 포기한 것 같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